아는 기자 시작합니다. 사회부 박지한 기자 나와 있는데 이거 상당히 큰 변화인 것 같거든요. 볼게요. 47년 만에 이 상속제도가 바뀌었는데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. 유류분. 이 뭡니까, 유류분? 네, 그렇습니다. 유류분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게 1977년입니다. 가령 아버지가 죽으면서 본인의 전 재산을 아들에게만 준다고 유언을 남겼더라도 나머지 두 딸과 배우자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은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. 당시 장남에게만 상속하고 딸은 출가인이니까 상속받을 수 없다는 통념이 만연했는데요.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된 겁니다. 그런데 예전에는 무조건 부모나 자녀에게 넘어갔는데 이제는 불효나 폐륜 행위를 하면 상속을 못 받을 수도 있다, 이런 거예요? 그렇습니다. 헌법재판소가 일단 유류분 제도만큼은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. 하지만 재산을 모두 받은 아들이 알고 보니 작고한 부친을 돌보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거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등 상속인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상속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. 헌재는 이 경우에 폐륜적인 행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. 앞으로 상속인 중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한 푼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민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.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말까지 국회에서 정합니다. 그런데 헌재 오늘 결정 보면 재산을 더 받는 방법도 있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헌재가 나쁜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부당하다. 그러니까 착한 상속인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간병을 아주 오래 한 자녀가 그 대가로 부모님 생전에 받은 재산은 유류분과 관계없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. 이 작고한 고인의 재산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거나 부양, 병간호 혹은 장기간 동거를 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미 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. 다만 이 내용도 내년까지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합니다. 그런데 이 형제 자매는 아예 유류분을 못 받게 했다. 이건 왜 그런 거예요? 네, 형제 자매의 경우 오늘 헌재 결정 이후로 이 유류분 청구권의 효력이 없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한 푼도 주지 말라는 유언의 효력이 생긴 건데요. 그 이유는 고인의 재산 형성에 형제나 자매가 기여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는 판단 때문입니다. 사례를 하나 설명해 드리면 1,000억 원대 본인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숨진 사람이 있었습니다. 이 사람은 결혼을 안 했고 배우자도 아이도 없었는데요. 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형제가 공익재단을 상대로 유류분을 달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. 예전 같았으면 돈을 내줘야 하겠지만 오늘부터는 상속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 오늘부터, 당장 오늘부터 안 되는군요. 자, 파장이 꽤 클 것 같은데 그걸 마지막으로 이 기존에 상속받은 사람들은 혹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것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이미 상속이 마무리된 경우까지 오늘 헌재 결정이 영향이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류분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소송은 국회 입법 때까지 재판을 통해서 멈춰지고 또 경과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반면 형제나 자매가 유류분을 달라고 낸 경우는 오늘로써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패소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아는 기자 박지한 기자였습니다.